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는데 3월 3일 나오나? 자, 그러면 우리 책 10쪽 봅니다. 10쪽. 자, 10쪽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어서가 2분이 아니네. 자, 필기 준비하세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물질 변화. 요거 하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요거 배워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배운다.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지금 3학년 거잖아, 맞지? 3학년 거면 중등부에서 최고 학년이야. 그럼 최고 학년이면 너희들이 2학년 걸 배우면서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좀 심어져 있는 거 봤지, 맞지? 그래서 그때도 잘 해결했는 것처럼 3학년 거 과학이 쉽지만 않을 겁니다, 그치? 당연히 중학교 중에서 제일 큰 학년인데 쉽게 나오겠네, 맞지? 집에 와서 복습하세요. 알았지? 책만 들고 다니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걸 익히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물질 변화예요. 물질 변화. 자, 물질 변화에서 용어를 알아야 된다 썼으면 파란색으로 적을게. 자, 물질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리 변화하기고요. 물리 변화. 그리고 화학 변화하는 게 있습니다. 화학 변화.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다. 요 용어를 알아보세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자, 그럼 물리 변화에 속하는 게 뭡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물리 변화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물리 변화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이거는 고유한 성질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고유한 성질이 변화가 없으면 물리 변화다. 지금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요,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가 예가 있거든요. 이 예를 갖다가 우리는 찾아서 이게 물리 변화다, 이게 화학 변화다, 이걸 갖다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정의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물리 변화라는 거는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 설탕 있지? 단맛 나지요? 설탕을 물에 넣었습니다. 단맛 나나 안 나? 나지. 이렇게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입니다. 그런 예는 알겠지? 설탕이 물에 녹았습니다. 이러면 물리 변화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화학 변화라 그러면 뭐를 화학 변화라 그러냐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형성한다. 너희들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뭐가 되죠? 물되지.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전혀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화학 변화. 화학 변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리 변화에 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모양이 변화되는 거. 물리 변화입니다. 너희들 선생님 종이 책 있죠? 책이 종이를 내가 가위로 오려버렸어. 그럼 가위로 오리면 모양이 변화되겠지, 맞지? 근데 그 종이가 성분이 변하나 안 변하나? 그건 물리 변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알루미늄 캔 있지? 캔 다 먹고 나서 내가 찌그러뜨렸어. 그럼 그거 모양이 변화된 거지, 맞지? 찌그러뜨리더라도 캔 아닙니까? 물리 변화입니다. 그런 예들은 알겠지? 자, 물리 변화에 속하는 것 첫 번째 모양 변화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상태 변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성질 변하나 안 변하나? 성질 안 변합니다. 그런 거 물리 변화의 예다.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성질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지. 물리 변화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확산.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증발하고 확산하고 배웠었는데, 확산이 예를 들어 그 향수병을 열어두니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했을 때 그 방 안에 향수 잎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그런 거 물리 변화. 그 다음에 용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설탕을 물에 넣어서 설탕물이 되더라도 단맛이 그대로 나고, 소금을 물에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더라도 짠맛이 그대로 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물리 변화. 자, 그 다음에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예를 갖다 쌤이 얘기해 줄게. 뭐냐면 빛과 열이 발생. 빛과 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기 연소 들어봤는 연소. 연소가 뭐지? 어떤 물질을 불이 타는 거잖아, 맞지? 그럼 타면 제되잖아. 화학 변화입니다. 그걸 물리 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앙금 생성.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도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화학 변화. 화학 변화.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앙금 몇 개 외워야 되지? 5개.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섰잖아. 3학년이면 그래도 3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앙금 생성하는 거 불러요. PBI2. 그 다음 JCO3. 다음 AgCl 알고 있어요. 염화은. PbI2. 아이오딘화 납. 무슨 색? 무슨 색 앙금? 노란색. 그 다음에 CaCO3. 탄산칼슘. 이 세 개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5개를 외우고 시험 치고 알겠죠? 그 뒤로도 영원히 앙금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기체 발생. 어떤 놈하고 반응했더니만 기체가 발생되었대. 그러면 그것도 화학 변화. 너희들 지금까지 과학 배운 것 중에서 누구하고 만났을 때 기체 발생하는 거 뭐 배웠습니까?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닙니다. 뭐하고 반응했을 때 무슨 기체 발생? 2개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금속과 염산이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배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CaCO3가 우리는 어떻게 읽어노? 탄산칼슘이지. 탄산칼슘을 일상생활에서 뭐라 부르노? 모르면 적어서 밑에 석회석이랍니다. 석회석이다. 석회석하고 염산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이거 다 배웠던 거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안 외우고 있는 거다. 내가 언제까지 외우라 그랬어? 너희들 교과 끝날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 이런 거다. 너희들 이산화탄소 확인하는데 뭐 필요합니까? 석회석. 그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평생. 응?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화학 변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색, 냄새, 맛 이런 게 변화되는 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있지, 사과를 칼로 깎았다. 근데 내가 안 먹고 내비로 두면 그 사과 색깔이 어떻게 변합니까? 노란색으로 변하지 마세요. 산소하고 결합해서 그래요. 그건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화학 변화.
그 다음에 너희들 가을 되면 식물 잎이 붉게 물들지 맞지? 화학 변화. 색깔 변화 그런 거예요. 화학 변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희들 그런 거 달고나 해 먹어본 적 있나? 달고나. 이 국자에 설탕을 넣고 불에 가면 설탕이 녹제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 근데 그걸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설탕 그게 까맣게 타잖아 안 타잖아?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얘 상황을 보고 이게 물리 변화에 들어가는지 화학 변화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책 잠깐만 보시죠. 자, 우리 책에 A 물질 변화 그래서 1번에 물리 변화 줄쳐요. 자, 물리 변화라 그러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뒤쪽에 줄쳐.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거 줄치면 돼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밑에 모양 변화 줄쳐봐. 모양 변화. 그래서 모양 변화되는 거 물리 변화인데 얘 한번 볼게. 컵이 깨지는 거 모양 변화. 종이를 접거나 자르는 거 모양 변화.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리는 것도 모양 변화. 됐습니까? 요거 다 물리 변화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태 변화 줄쳐. 상태 변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물리 변화.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물리 변화. 너희들 김 동그라미 쳐볼래요? 김은 고체, 액체, 기체? 액체제, 액체.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런 상태 변화들 다 물리 변화. 그 밑에 확산 동그라미 쳐. 잉크가 물속에 퍼진다. 향수병에 마개를 열어뒀더니면 향수 냄새가 퍼진다. 확산 물리 변화입니다. 오른쪽 용해 동그라미 쳐. 설탕을 물에 넣었더니만 녹는다. 용해 되는 거.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가 녹는다. 이런 거 다 물리 변화. 그 밑에 2번 화학 변화 동그라미 칩니다. 뒤 줄쳐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화학 변화. 첫 번째, 열과 빛 발생 줄쳐볼래요? 자, 양초가 탄다. 그 다음에 종이가 탄다. 메탄가스가 연소해서 열과 빛이 난다. 이런 거 들으면 우리는 화학 변화. 오른쪽에 앙금상성 줄쳐. 아이오딘이나 칼륨에서 아이오딘화 줄치고 그 밑에 질산납에서 납 줄치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이오딘화다. 무슨 색 앙금? 노란색 앙금. 앙금 생성되는 것도 화학 변화. 그 밑에 기체 발생 줄쳐봐. 발포종을 물에 넣었더니만 기포가 발생한다. 이거는 그냥 산소가 발생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달걀 껍데기 줄쳐봐.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CaCO3라고 적어라. CaCO3. 잠깐만. 네, 오세요. 자, 그러면 달걀 껍데기 옆에다가 CaCO3라고 썼나? 근데 잘 봐요. 지금 달걀 껍데기가 지금 CaCO3거든요. 앞으로 너희들 과학 공부할 때 CaCO3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CaCO3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처음에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럼 앙금이지만 달걀 껍데기입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우리 뭐 썼지? 석회석. 석회석.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요새 나중에 과학 공부하다가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아니면 석회석 이런 거 나오면 CaCO3. CaCO3. 우리 CaCO3가 염산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 CaCO3하고 염산인데 여기 보면 CO2 만들 수 있습니다. CO3 이건 무슨 이온이지? CO3 탄산이온. 탄산이온은 이산화탄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았지? O만 하나만 빼면 이거 만들 수 있잖아. 맞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래. 거기에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 줄 쳤으면 그 밑에 줄에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도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색깔, 냄새, 맛 줄 쳐봐. 색깔, 냄새, 맛. 그게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인데, 자, 철이 녹슨데요. 철이 녹스는 거 화학 변화다. 과일이 익는데요. 화학 변화. 김치가 신데요. 깎아놓은 사과색이 변한대요. 그래서 그런 게 화학 변화. 너희들 플러스 강의 잠깐만 봅시다. 플러스 강의 2번 봐라. 2번. 자, 출처라. 물리 변화. 너희들 우리 물리 변화에 보면 요 4개 있지, 4개. 맞지? 그런 선생님 예를 하나하나씩 읽을 건데 어디에 속하는지 그냥 말로 그냥 한번 해보자. 알겠지? 첫 번째 봐라. 오일을 쓴다 그러면 뭐예요? 그치. 달걀이 깨진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상태 변화지.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상태 변화.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상태 변화. 수증기가 옮겨져서 구름이 된다. 상태 변화.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상태 변화에 승화잖아. 승화 맞지? 가는 철을 뭉쳐서 강철솜을 만든다. 모양 변화지. 가는 철사를 뭉친대요. 그 다음에 촛불 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상태 변화에. 그 밑에 3번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 화학 변화 줄 쳐봐. 그럼 화학 변화도 보니까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거, 앙금 생성되는 거, 기체 발생되는 거, 맛, 색, 냄새가 변하는 거, 이 4가지 있다. 맞지? 어디에 속하는지 얘기 한번 해보자. 종이를 태운다. 그치. 음식물이 부패한다. 맞지. 색깔, 냄새, 맛 변하지. 프라이팬 위에 달걀이 익는다. 맞아.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게 변한다. 그렇지. 오래된 우유가 상해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너희들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빵 만들 때 뭐 집어넣노? 베이킹소다 넣지 않나? 베이킹소다가 열에 부풀어 오르는 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빵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야. 기체 발생으로 합시다. 기체 발생.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수업한 거에서 보면 이것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서 출제가 되면 아까 얘 있지, 얘. 그래서 그 얘를 보고 어디에 속하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은 필기를 아까 그 필기했던 그 밑에다가 바로 다시 필기해라. 알겠지? 자, 우리가 물리 변화에서는요. 다음 그 밑에다가 바로 필기하면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가 되는 게 있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나중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리 변화에 너희들 뭘 생각하냐면 물이 수증기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 물리 변화잖아. 맞지? 물이 수증기가 됐다. 그럼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변하는 건 뭐가 변할 것 같아요? 부피가 변한다는 소리는 걔들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멀어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변하는 거는요. 분자의 대열. 요거 하나 변합니다. 한 개만 변하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분자의 배열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물이면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물이잖아, 맞지? 근데 이 물이었던 게 수증기가 된다면 얘들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니? 목수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물을 우린 분자라 한다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분자가 가까이 있던 게 멀어졌다. 분자 배열이 변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거. 요거 변하지 않는 거 뭐 안 변하냐면 일단 작은 거부터 얘기할게. 원자. 원자의 종류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지. 원자의 개수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걸 우리는 분자라 하잖아. 분자의 종류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잖아. 큰 동그라미 하나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 그대로잖아. 분자의 종류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의 수 변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변하지 않는 거. 성질 변하나 안 변하나? 성질 안 변합니다. 고유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들면요, 나중에 다 까먹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오케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분자 배열은 변하는데, 그래도 여기 산소, 수소 두 개, 산소, 수소 두 개.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 수 안 변하고, 요거 물, 요거도 물이잖아, 맞지? 그래서 분자의 종류, 수 안 변하고, 그대로 물이 수증기가 되어도 성질 그대로니까 질량도 그대로. 그렇게 외워두기. 자, 그러면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들 물 쪼개면 뭐 나와요? 수체. 그럼 물이 아까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요거를 쪼개버리면 산소는 산소끼리 붙고 수소는 수소끼리 붙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화학 변화다, 이제. 화학. 그러면 변화하는 거 뭐가 변화된다고 얘기해야 되겠니? 원자의 배열이 변화돼요. 큰 동그라미 하나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였던 게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가 변합니다. 종류. 이거는 물이라고 부를 거고 요거는 수소하고 산소라고 부를 겁니다. 종류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하냐면 성질이 변합니다. 이거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들은 수소하고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아보세요.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변화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원자의 종류와 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지 않는 이상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책 좀 보시죠. 자, 책의 3번 표 물리변화 동그라미. 그 밑에 봅시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줄쳐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성질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화살표에 작은 별표 하나 치고 줄쳐라. 분자 종류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밑에 그림 봐봐. 중간에 보니까 물 분자 그림 있어요. 중간에 물 분자 있지? 그리고 왼쪽으로 봐라. 왼쪽으로 보면 이제 수증기가 되지, 맞지?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우리 물리변화 맞지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밑에 변하는 것 동그라미, 변하지 않는 것 동그라미 쳐서 앞에 별표 3개 써주세요. 변하는 것 동그라미, 변화하지 않는 것 동그라미에서 앞에 별표 3개. 근데 변하는 거는 한 개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많다, 맞지? 뭐 외워둘까? 변하는 거 외웁시다. 분자 배열 줄치세요.
그 다음 변하지 않는 거는 그냥 이해합시다. 자, 이해. 자, 쌤 봐라. 아까 물이 요렇게 있었는데 이제 요렇게 된다 그랬잖아. 물리 변화는. 분자에 뭐가 변하니? 배열 변하지. 분자 배열 변합니다. 그럼 안 변하는 거는 뭐가 안 변하는 거냐면 작은 거부터 보자 그랬다. 원자부터 봅시다. 원자 보면 요거 산소제, 요거 산소입니다. 요 쪼매는 거 수소돼. 쪼매는 거 수소다. 그래서 원자 종류 안 변해요. 수, 큰 거 2개, 큰 거 2개. 작은 거 4개, 작은 거 4개. 수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원자 종류와 수 안 변한다. 그 다음에 요거 한 개를 물 분자를 합니다. 물 분자. 분자 개수 2개, 분자 개수 2개. 그래서 분자 종류와 수도 안 변합니다. 됐지? 성질 안 변하지 물리 변하니까 맞지? 개수 똑같으니까 질량도 그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학변화 동그라미. 자, 화학변화 밑에 읽어볼게. 성질이 변한다 줄쳐볼래? 그 밑에 화살표에 보면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 종류가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림 봐라. 중간에 있는 물 분자에서 오른쪽으로 그림 봐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보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니까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로 나눠졌지 맞지? 그러면 그 밑에 변하는 것. 첫 번째 봐라. 원자 배열이 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2개 붙었던 것이 큰 것끼리 작은끼리 했으니까 원자 배열이 변한다고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분자 종류가 변한다. 이걸 물이라 하지만 이건 물이 아니에요. 산소입니다. 수소고. 종류가 변한다. 그 다음에 성질 변합니다.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질 변한다. 됐습니다. 오른쪽에 네모넣기만 지금 빨리 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딱 불러줄게. 자, 물리, 화학, 분자, 원자. 됐습니까? 옆에 숙제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 넘기냐면 14쪽 한번 넘겨봐. 14쪽. 자, 14쪽에 A 봐라. A, 탐구 A. 마그네슘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마그네슘 리본을 패트리 접시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림 보니까 그냥 마그네슘 네모나게 잘라낸 거 그림처럼 나눴어. 2번 마그네슘 리본을 줄쳐라. 구부려 줄쳐라. 구부려. 여기를 구부렸다는 소리는 무슨 변화예요? 모양을 변화시킨 거니까 물리 변화다. 물리 변화. 자, 그 다음에 3번 봐라. 마그네슘 리본을 증발 접시에 올려놓고 태우고 줄쳐라. 태우고. 태웠다는 소리는 무슨 변화겠니? 화학 변화입니다. 태웠다는 소리는 연소시킨 거예요. 알겠지요? 연소. 자, 그러면 그 밑에 4번. 1에서 3번에 묽은 염산 줄쳐라. 묽은 염산. 줄쳤으면 거기다가 밑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너희들 마그네슘이면 금속 아니가? 금속이다. 그 다음에 화학 염산. 너희들 금속과 염산이 만나면 쌤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무슨 기체?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세요. 적어놔라.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표를 봅니다.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니까 기체 발생. 이때 기체가 누구라고? 수소라고. 그 다음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물리 변화를 했지? 물리 변하면 성질이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니까 기체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 이거는 화학 변화잖아 맞지?
화학 변화하면 성질이 달라진다 그랬지. 그럼 묽은 염산 만났을 때 기체 발생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한다고 적혀져 있지 맞지? 밑에 1번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변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마그네슘의 성질이 변한다.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 밑에 반응식 있습니다. 출처처럼. 마그네슘을 어떻게 써요? Mg. 산소 어떻게 씁니까? 화살표 돼 있지. 그래서 지금 MgO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오케이. 자, 그 밑에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줄게. 1번 XO XX 2번에 가나 3번에 화학 변화 U는 원자 배열이 달라져 물질의 종류가 변했다. 원자 배열이 달라져 물질의 종류가 변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쉬었다 갈 건데 너희들 저기 12쪽 넘겨라. 12쪽 넘겨서 플러스 강의 한번 보세요. 플러스 강의 1번 보이나? 플러스 강의 1번에 화학식 줄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거 본인이 모르면 쉬지 말고 지금부터 외워도 되겠다. 다 알면 쉬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갔다. 2번 화학 반응식. 너희들 화학 반응식은요, 나중에 고등부 배우면 그냥 식만 가르쳤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잘 배워놔야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선생님이 얘를 뭐를 갖다 쓸 거냐면, 자, 너희들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지? 물 만들어지지. 자, 그래서 쌤은 수소를 쓸 겁니다.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물이 될 건데, 일단 알아둬야 될 거는 화살표 왼쪽 있지? 화살표 왼쪽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걸 반응물이라고 불러야 돼요. 반응물.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살표 오른쪽을 만들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생성물이다. 이렇게 일단 불러야 돼요. 반응물이다.
생성물이다. 그런 용어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수소를 갖다가 이제 화학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수소 어떻게 쓸까? H2라 써야 됩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H라고 쓰면 안 됩니다. H2예요. 산소 어떻게 쓸까? O2라고 써야 돼요. O2. 물질로 써야 됩니다. 물질로. 물 뭐라고 쓸까? H2. 이렇게 써야 돼요. 일단. 자, 그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수다. 원자수 같도록 개수를 쓴다. 이게 지금 화학 반응식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수가 같도록? 원자수가 같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수가 같아요. 원자수가 같도록 뭐를 써줘야 된다고? 개수를 써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원자수가 같도록 개수를 써야 된다. 너희들 H2, O2 저렇게 적은 거는 원자야, 분자야? 분자를 쓴 겁니다. 분자. H2 분자고, O2도 분자고, H2도 분자돼.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수를 맞춰야 된다고? 원자.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화살표를 수학에서 는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는. 왼쪽에 반응물에 수소 원자수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수. 수소가 요건데, 요래 돼 있지. 그럼 수소 원자수 몇 개? 2개. 다시. 수소 원자수 몇 개? 그럼 요 우변에도 수소 원자수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2개 적혀 있는 거 보이나? 그 다음 좌변에 산소 원자수 몇 개예요? 2개. 그럼 우변에 산소 원자수 몇 개예요? 여기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이. 1개야. 그러면 개수를 써줘야 돼요. 앞에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써. 그럼 앞에 2라고 쓰게 되면 산소 원자수는 2개가 됐지? 근데 2를 쓰고 나니까 수소 원자수 몇 개 됐어요? 4개. 그럼 요 앞에도 수소 원자수를 맞춰줘야 돼요. 개수 2를 써요. 자, 요게 화학 반응식을 완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1번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알 수 있습니다. 위에 화학 반응식 보세요. 위에서 반응물의 종류를 쓰라 그럼 뭐 써야 돼요? 수소, 산소 이렇게 써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생성물의 종류를 써라 뭐라고 써야 돼요? 물 이렇게 써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분자의 종류와 수를 알 수가 있어요. 분자의 종류와 수. 자, 그러면 위에 반응식 봐봐. 수소 분자 몇 개?
개다, 2개. 이 반응식에서. 산소 분자 몇 개? 1개다. 물 분자 몇 개? 2개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딱 보니까 분자 수는 개수 아닙니까? 개수. 저기 지금 개수가 2, 1, 2잖아. 그럼 분자 수는 수소 분자수 2개, 산소 분자수 1개, 물 분자수 2개.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 세 번째, 원자의 종류와 수도 알 수 있어요. 원자의 종류와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봐요. 반응물에서 원자, 누구 원자 있습니까? 일단 수소 원자 있지? 몇 개 있노? 얘들 이건 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들 수소 분자 몇 개 있노? 아, 수소 원자 4개지. 산소 원자 몇 개 있노? 2개 있지. 그 다음에 생성물 봐라. 생성물에서 수소 원자 몇 개 있노? 4개 있지. 산소 원자 몇 개 있노? 2개. 그 다음 결론 내립니다. 결론.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개수 B는 뭐하고 같으냐면 분자수 B하고 똑같아요. 개수 B는 분자수 B하고 똑같아요. 쌤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저기 2H2 더하기 O2 화살표 2H2 조식 가지고 요게 지금 알 수 있는 것 1번, 2번, 3번 마지막 거 이거 이해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수업 끝났습니다. 알았죠? 앞으로 계속 선생님은 반응식만 쓸 겁니다.